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정부는 어제 4대강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보호에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녹조 현상에 대해 여름의 고온 때문이라며 4대강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죠. 그러다 마침 이번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물을 방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예견되었고 매년 학계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걸 이제야 마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발표하게 됐다는 식입니다. 물을 가두면 썩는다는 게 무슨 5년씩 따로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엄청난 자연의 비밀입니까? 그걸 정말 몰라서 여태 그냥 둔 겁니까?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설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다음 정권에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태 불가능했던 것들이 마법처럼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는 더 이상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9시 반이면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네요. 네. 드디어 오늘 출석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합니다. 혐의가 몇 가지더라고요. 네, 총 13가지인데요. 삼성으로부터 뇌물 433억 원 받은 등의 혐의를 포함해서요. 네. 블랙리스트 혐의 등 다양합니다.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포인트를 짚고 있는데, 김은지 기자는 뭐가 관전 포인트입니까?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니, 이제 오늘 출석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뭘 주목해서 보실 예정이에요? 예, 우선은 오늘 나오실지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지 나오죠.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나옵니다. 네.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아프실 예정이다가 안 아프실 예정으로 바뀌었다고. 네. 몇 차례 나오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서요. 여전히 오늘,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가 조사 도중에 아프실 예정이지 않을까. 조사 도중에. 이제 나오시는 건 나오는 거고 조사를 받는 건 받는 건데 도중에 아프실 예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혐의가 너무 많거든요. 13개. 제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 혐의면 무조건 자정, 아무리 빨리 해도 자정을 넘겨요.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변호인단은 지금 이제 점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역시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짓는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선 기간이 되면 정치적 영향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선 기간에 예를 들어서 구속해서 역풍이 불까봐도 그렇고, 그렇게 대선 기간까지 끌고 가려고 할 수 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정치적 시기가 민감한 시간이 되면 어떤 딜의 여지도 열리고. 그러니까 조사가 쉽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게다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최순실 변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이제 강압수사, 압박수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프레임이었죠. 생각해보시면 최순실 씨 갑자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그러고. 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외쳤었죠. 박영재 씨 부인. 김영재 씨 부인요. 김영재 씨 부인 예. 박채윤 씨도 예.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앰뷸런스 실려간 거 생각나십니까? 예, 그렇죠. 병원 갔다 왔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었죠. 네, 아무런 문제 없다고. 조사를 받기 전에 너무 일찍 퍼포먼스에 들어간 거죠. 나중에 특검이 아직 조사 시작도 안 했는데. 여하간 이런 강압수사, 압박수사 프레임을 저쪽 변호인단에서 자주 구사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늦은 저녁쯤에 조사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아프실 수도 있다. 예. 개인적인 관점 포인트입니다. 급히 아프실 수 있다.
네, 사실 검찰 입장에서 한 번 더 부르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사가 사실 마무리되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 번 더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프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또 잡는다고 조정을 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대선 기간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늦은 저녁에 아프실 경우는 그렇고 늦은 그 오후에 더 빨리 아프실 예정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진술 관련해서 계속 연습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답변은 심플하게 두 가지일 거라고 봐요. 최순실 관련은 모른다. 나는 알지 못했다. 이때까지 쭉 일관된 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거는 뭐 국정 운영. 예, 선의와 정책. 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었다. 그 나머지는 묵비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묵비를 하면 아무것도 안 쓸 것 같죠. 묵비를 하면 점점점 찍을까요? 검찰이 조속 꾸밀 때? 아닙니다. 뭐 씁니다. 그때도. 묵묵부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묵묵부답하며 핸드폰을 만질 것 같다. 이렇게 뭘 써요. 실제.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묵비를 하다가 검찰도 이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데 당연히 말로만 묻겠어요. 뭐 안종범이나 또는 정우성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 뭐 녹취, 뭐 물증 이런 걸 탁 들이댈 수 있잖아요. 네, 핵심 증거들이죠. 네. 그때 묵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묵비권 행사해 봤어요? 제가 행사해 봤는데 두 번이나 이 조사받다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뭔가 나오면 구체적인 게 나오면 답변하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 변호사가 대신 말해줄 수 없거든요, 절대. 그 말을 시작한 걸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이 한번 터지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옆에서 보기에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 그러면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의논하에 급히 아프실 예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인근에 그 대형 병원,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에 미리 가 있으면 특종을 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늦은 오후에 아프실 때는, 불리한 증언을 했다. 불리하게 흘러간다. 그럴 때고. 늦은 저녁에 아프시면은, 무리하게, 늦게까지, 강압적으로. 네. 이런 게 아니겠는가. 또 호칭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법조인들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라고 부를지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지에 따라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사받는 사람의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기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여하간 끝까지 묵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말문이 터지는 순간 저는 불리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변호인들은 판단해서 급히 아프실 예정으로 해서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 뭐 있습니까? 이쪽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데. 강남의 삼성병원도 있고요. 좀 더 멀어요. 더 예, 가까운데 예, 강남 예. 세브란스. 예. 둘 중에 한 군데 기자들 미리 보내서 뻗치게 하시면. 네. 가장 가까운 병원은 가톨릭 성모병원입니다. 그래요?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군데 예, 예. 한 군데 미리 대기하시면 특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제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너무 불리해. 방법이 뭐 있나요? 아프실 예정인 거죠. 다음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는 계속해서 친박단체 집회가 열렸는데요. 친박단체들은 검찰 출두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도령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체로 시위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관중이 난입해가지고 벗고 뛰잖아요. 예. 나체 시위를 하면서 이제 외치는 구호가 중요한데 굉장히 나체 시위도 정치적인 나체 시위도 많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정도령이다. 정도령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령 이게 예. 자기가 정도령이라는 건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도령이라는 건가요? 아마 본인을 지칭해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현장 기자들의 주어는 이야기를 없는 거죠. 들어보면. 예, 예. 나는 정도령이다 아니면 너는 정도령이다도 아니고 그냥 이게 이제 뭐랄까요
다 모이네요. 지난 며칠 전에는 마마라고 부르는 분도 있지 않았었나요? 네, 60대 여성분들이셨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해서 3일을 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3회를 굶었다고? 예. 여기서 마마는 호환 마마입니까? 이분들 서로 연락하나요? 굉장히 보기 드문 분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시네. 네, 또 어제는 훈장 차림을 한 연두색 두루마기와 정자관을 쓴 분이요. 국민교육헌장을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요. 아니, 훈장 복장을 하고 왜 국민교육원장을. 네, 네, 그 이유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참. 이분들 연락하나 봅니다, 서로. 예. 퍼포먼스 현장입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학교 근처고 주택가인데 벌어지면은 이 주변 주민은 어떡하나요? 네, 그래서 지난 4일간요, 112에 신고된 건만 150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신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행과 대화하는데 옆에서 대화 듣고 박사마 회원 7명 가량이 몰려와서 사과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고요. 옆에서 듣는다고? 예. 그 듣는데 지나가다가 왜 사과하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말을 하던가. 네. 게다가 박사모로부터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갱이 나타났다라는 이유로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당했다 신고도 했었고요. 예. 뭔가 거기가 블랙 코미디 현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요 학생 안전 보장해 달라면서 캠페인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을 향해서도요 조작된 거 아니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 이분들이 아마 이게 검찰로 출석하는 자체를 반대하겠죠. 막았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오늘 그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지지율 조사하면 제 생각에 4~5% 나옵니다. 예. 이분들이 있어요. 그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는 김진태 후보에게 가지 않을까. 아직 김진태 후보를 여론조사에 포함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 한 4~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이. 지난주 갤럽 조사부터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본 경선에 올라갔죠. 예. 네. 4~5%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따 이제 관련 뉴스 남은 얘기하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 열렸는데요. 여기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나왔습니다.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요구를 직접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또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WK 조성민 대표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면서 만났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진술을 이미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서 왜 직접 배드민턴 팀 창단 요구를 했냐. 그럼, 이건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내가 나선 거다. 여기서 끝날 줄 알겠죠. 그런데 왜 그걸 WK가 맞도록 했냐. WK는 최순실 씨 회사란 말이죠.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회사인지 몰랐다. 그럼 누가 소개해 줬냐. 최순실 씨밖에 없거든요. 그 답변이 하다 보면은 이게 빠져나가기 힘들단 말이죠. 이렇게 질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 근데 왜 WK가 그러면 스포츠 발전은 왜 꼭 최순실 씨 회사가 해야만 하느냐라는 각도로 좁혀 들어가면 갑자기 묵비를 하면 또 불리해요. 진술이. 그럼 답변을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이런 상황,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아프신 거 말고는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맞아.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옆에 앉아있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 불리하게 돌아간다. 나중에 진술서가 불리하겠다 싶으면 앰뷸런스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형사재판에서요. 최순실 씨 경복초 라인이었던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나와서요. 최순실 씨에게 샤넬백에 이어서 4천만 원도 줬다라는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새롭게 나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KD코퍼레이션 대표가요. 삼성에 납품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최순실 씨가 삼성은 얘기가 안 먹힌다 라면서 잘랐고요. 이후에 현대차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 거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삼성은 내 거라는 거죠. 내가 먹는다. 네. 삼성 건들지 마. 새로 나온 내용이네요. 예. 샤넬백 4천만 원은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원래는 삼성이 하고 싶었는데 삼성은 내 거야. 거절하고. 자기가 이제 통으로 드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한 거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재판에 진행돼 갈수록 디테일들이 나와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또 있습니까? 재판 관련 나온 소식이? 재판 관련된 건 어제 권오준 그리고 KD 코퍼레이션 대표 2명이 나와서요. 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이 취소됐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던 것 같은 그죠?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두 재단이 불법적인 설립 운영으로 인해서 공익침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를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노승일 씨, 박근영 씨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당장 뭐 먹고 사나.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노승일 씨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주는요? 정유라 씨 쪽이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서 지난 17일에 법원에 이의 제기를 공식 접수했는데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정유라 씨 변호사가 자택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아, 참. 이 집안 주변은 말이죠. 이게 의문사가 많아요. 네. 이 사망이 어떤 의혹이 있다. 그건 현재까지는 모르겠으나, 10년 이내만 따져도 박정희 생가보존회장, 예. 의문에, 아무 이유 없는 의문의 살해를 당하죠. 네, 살인 사건이었죠. 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따지면 이 박정희 생가보존회장이 사망하면서 사실은 당시에 친박연대가 그 지역에 상당히 선전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가까이는 오천 살인 사건. 얼마나 이상한 죽음이 많습니까? 라면 먹다가 죽고. 가장 최근만 해도 박지만 씨 비서 신궁 변호사. 예. 이분이 별로 중요한 역할이 아니다는 듯이 경찰에서는 발표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천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걸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인물이거든요.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여하간 갑자기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의문사를 하니까 이상하죠. 네, 아직까지 사망 원인이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뭐 젊은 사람이니까 또 신근경색이나 이런 게 나오겠죠. 네. 으스스한 무슨 음모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어요. 자꾸 으스스한 가족이에요. 그것만 틀림없어요. 아마 이제 워낙 관심을 끄는 사건이니까 그쪽에서도 유력한 변호사였다고 하니 유명한 변호사였다고 하니 뭐 부검 결과나 이런 게 나오겠죠. 아마 신근경색의 한 표 거라고 봅니다. 자, 뉴스 한두 개 정도 제목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자유한국당 본 경선이 후보가 결정됐는데요. 네. 김관용, 김진태, 이인재, 홍준표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본 경선이 다 시작됐군요. 모든 원내정당이. 역시 이인재 후보에게 눈이 가죠. 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다 대선 출마자이자 그 사이에 당적이 변경된 게 15번인가 그래요. 네. 15번이나 되나요? 당적이 변경된 게.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당명이 변경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15번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계 신기록이거든요. 앞으로 경신될 수 없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은 거라고 보고 대선 4번 출마하는 것도 97년 처음 나온 이후에 지난 2012년 빼고는 매년 대선 출마하셨단 말이죠. 네. 이번에 나오고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로 볼 때. 예. 불멸의 기록이다. 눈이 간다. 네, 그래서 별명이 피닉제로 온라인에서는 유명합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당적이 15번 변경된 거, 15번까지 세고 말았거든요. 16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신기록이에요. 자, 제목.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요, 어제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자신이 출마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4월 9일 날까지 사퇴해야 되는데 4월 9일 사퇴하면 5월 9일 대선 때 같이 보선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를 새로 뽑아요. 근데 여기서 4월 9일 사퇴를 해도
4월 10일 날 접수한다는 거죠, 서류를. 네, 그렇죠. 통보를요. 선관위에다가. 그렇게 되면 4월 10일이니까 5월 9일 날 보궐선거를 안 해요. 그러면 임기가 1년 2개월 남았거든요. 그럼 1년 2개월 동안 부지사 대행체제가 되는 거죠. 대행체제. 대통령 대행체제처럼. 예. 시장 대행, 도지사 대행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뽑고 안착시켜놨던 자유한국당 출신의 혹은 자기 보좌진 출신들의 그 집행부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유지가 되는 거죠. 예. 1년 2개월 동안. 이거는 진짜 얍삽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법에 빈틈을 노린 건데.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건 욕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잠재 대선 후보로 인터뷰했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탈락하셔가지고, 네, 안타깝네요. 미리 인터뷰해뒀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시간에 만납니다. 하영의 오프 더 레코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네. 하호영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주당 캠프의 걱정거리들을 짚어봤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결정됐으니까 본 경선이 예. 네. 우선 먼저 국민의당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는 국민의당의 각 캠프 뭐 사실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캠프가 국민의당 캠프다 할 말 정도로 국민의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압도적이긴 한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 경선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본선 걱정이 더 많겠죠? 예. 어제 TV 토론회 한 거 보셨어요? 못 예, 봤습니다. 못 보기도 하고 안 보시기도 했죠. 네. 왜냐하면 그 TV 토론의 관심 드릴 게 결과가 없어요. 예, 그렇죠. 결과가 예를 들어 손학규, 안철수, 박빙이다 여론조사가 혹은 예. 뭐 토론의 결과나 혹은 경선의 결과로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뭐 조직력이 있어서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볼 텐데. 그 뭐 캠프 그렇지도 않고요. 내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캠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예. 제가 정치인들 참 많이 만나봤는데 객관적인 지표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3%예요. 예. 상대방은 30%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눈빛이 반짝반짝하죠. 네. 그리고 이기는 이유를 막 설명해요. 예. 예. 그리고 그 설명을 주변에 아무도 설득되지 않는데 본인은 설득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끔 출입 기자들도 설득됩니다. 그리고 예. 그런 논리와 논지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의도예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좀 다른 세계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날씨도 다를 때가 있어요, 날씨도. 예. 듣다 보면 다 미친 거 아니야? 심탄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놀다가 일반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집단으로 내리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자, 어쨌든 모두가 다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해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안철수 캠프의 걱정거리는 뭡니까 지금? 뭐 가장 심플합니다. 지지율이죠. 지지율. 예. 네. 그 구도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구도가 만들어지려면 사실상 단일화가 되고 누군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예. 이번 대선은 양자 대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양자 대결은 되지 않아도 예.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유리하다고 예.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까봐야 알겠지만 예. 이쪽에서 판단하고 있고 여권 범여권에서 제3지대 통으로 봐도 홍준표 지사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바른정당에서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하면 예. 뭐 범여권 한 사람에서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사람 그리고 본인 이래서 본인들이 원래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원래 생각했던 문안 구도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다른 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후보 네. 하고 지지율을 겨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캠프의 속사정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캠프는 그래야 하죠.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지율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한 예를 들면 그 전두환 뭐 표창장 그 안에 이제 반란의 우두머리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그 표창장 발언이랑 부산 대통령 그것도 이제 지역 구도의 타파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부산 대통령 발언은 이제 오거돈 선대위원장이 했는데요.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호남 민심을 좀 자극해서 반문의 구심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호남의 정서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발언을 지렛대 삼아서. 예. 그렇게 하면 좀 지지율이 특히나 호남에서 다시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사 제목만으로도 이런 민감한 때는 지지율이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제목이 확 뿌려지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기본적으로 전후 사정이 어떤지를 지지자들은 파악하게 돼요. 네. 그럼 지지자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속력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부당한 네거티브다라고 판단을 들면 오히려 더 상대에게는 구심력이 세지. 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소재는 좀만 길게 보면 이게 호재가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이걸 공격할 거거든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공개합니다. 네, 특히나 이거에 더해서 좀 오래된 주제이긴 한데요. 지난 그 총선 당시에 뭐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묶어서 아마 아니 뭐 원래 할 거라는 1등은 공격받는 게 당연하고 이런 때는 앞뒤 자르고 공격하는 것도 당연한데 이런 소재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 감정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의도적인 거라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데 좀 길게는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나 지금 급하니까 이제 따질 때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캠프 내에서는 지지율이 걱정이고 당내에서는 뭐가 걱정입니까? 당내.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안철수 대표와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걱정거리는 의원들이 이 안철수 대표에 결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좀 걱정거리예요. 그 안철수 후보의 당내 장악력에 대한 얘기가 오늘 또 나왔었죠.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밖으로만 봤을 때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안철수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박지원 대표는 대표니까 누구 한 사람 후보의 힘을 확 실어줄 수는 없죠. 그렇죠. 손학규 후보 출정식에 가서 손학규 후보한테 찍었다고 말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딴 데 가면 자기가 또 딴 사람 찍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주선 국회부의장을 원래는 자기 캠프의 좌장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거에 뭐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내년에 있는 그 지자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당의 주도력을 가지고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영향력 그리고 대선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그 지자체장들이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상황도 좋지 않죠. 안철수 캠프의 오랜 키워드는 확장성이었는데 사실 그 키워드를 내세우기도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그 면면을 좀 보면은요. 실제로 지난번 그 2012년 당시에 안철수 캠프는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보면은 숫자가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주요한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표 캠프로 가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김효석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최근에 간 김호기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프죠.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요. 박지원 대표도 현재 당내 장악력에 그렇게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박지원 대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국민의당 생길 당시에 그 말하자면 그 동교동계에서 아웃사이더였죠. 일종의.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이 우리 뜻을 한번 모아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박지원 대표가 나는 따로 간다. 각자도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다가 막판에 합류한. 그렇죠. 이번 스타일이 그렇고 여하간 이제 안철수 캠프는 그래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게 캠프의 걱정거리고 뭐 그 걱정은 모든 캠프의 걱정거리기도 한데 안철수 캠프는 그 계기가 이미 두세 번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기 때 예를 들어서 탄핵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변동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 손학규 후보의 걱정거리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뭐 이건 지지율보다도 왜냐하면 이 국면마다 본인이 예를 들면 국민의당 입당할 때도 그렇고요.
예. 뭐 최근에 그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할 때도 그렇고 이게 예. 출마 선언하니까 중앙일보의 홍 회장이 그렇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뭘 예. 무슨 정치적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네. 이분의 중요한 결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 불운이라는 게요. 네. 일종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 뭔가 좀 다른 스토리만 반전이. 그 예. 스토리만 해자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예. 아 참. 기자들한테는 사실 손학규 전 대표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대인 스킬도 좋고 예. 말도 잘 받아주고 예. 예. 말이 좀 길 뿐이지. 예. 구설도 없고요. 예. 예. 자 이분이 그래서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큰 혜택을 못 입고 또 당으로서도 큰 효과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렇죠. 입지도 좀 많이 줄었어요. 입당할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죠. 예. 그래서 그 기사도 제대로 실리지 저 않았어요. 연초에 저랑 인터뷰하면서 이제 제가 100명 정도가 탈당할 거라고 네. 그런 얘기까지 과감하게 던졌었는데. 자, 박주선 후보 걱정거리는 누군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호남에서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번 그 국민의당 경선이 특징이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조직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80%를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그것도 명부 없이 직접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조직력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면 뭐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자유한국당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하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결국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K스포츠재단의 내부 고발자들 역할이 매우 컸죠. 탄핵이 인용된 지금 그분들은 아마도 조금씩 잊혀져 갈 텐데요. 이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이 좀 쪘네. 살이요. 네. 부른 겁니다. 헌재 판결이 이제 3월 10일이 났는데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그때 네. 그 순간에 어디 있었어요? 헌재 당일날 광화문에 있었죠. 광화문에. 예, 광화문에 이제 정면에 보니까는 이제 스크린이 한 3개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혼자 조용히 네.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다. 네. 근데 초반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계속 사유들이 기각될 때? 그렇죠. 처음에는 그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네. 발표했을 때에는 하나 둘 나왔을 때는 인용이 안 되는 걸로 쭉 나왔었거든요. 그때 내심 무슨 생각했어요? 진보는 이렇게 매일 보수한테 지나 그 생각을 했었죠. 앞부분에서. 네네. 그리고 본인 운명에 대해서도. 저요? 저는 상관없었어요. 기각이 되든 뭐. 이러다가 나 예. 감옥 가는 거 아닐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예. 다만 망했다. 그렇게 생각도 안 했고. 인용의 순간에는. 인용의 순간에는 눈물을 흘렸죠. 저도 모르게. 지난번에 제가 교통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종합형 스포츠 클럽 전면 개편 방안. 그 정확하게 문구에 들어가 있더만 거기. 예. 인용문 예. 문구에. 예. 그거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 본인이 K스포츠 했던 일이잖아 그게. 예. K스포츠에서 했던 역할, 뭐 WK 역할, 예. 거기에서 뭐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사익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줬다.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인용이 되면서 저는 남달랐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일이고 예. 나중에 본인이 그걸 내부 고발을 했고 그게 예. 정확하게 예. 탄핵 사유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눈물이 날 만도 했겠다. 예. 아니 근데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부 고발했다고 네네. 누가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K스포츠 아직도 소속이죠. 예, 지금도 K스포츠 소속이고요. 예. 근데 최근에 월급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왜 월급이 안 나와요? 지난달에서부터 월급이 안 나왔었는데 왜? 그 부분이 이제 정동춘 전 이사장이 네. 그 해임이 되면서 그때 이사회 해가지고 해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임이 아니라 연임이 안 된 거죠. 연임이 임기가 안 끝난 된 거지. 예. 네. 임기가 끝나고 연임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법인임감을 갖고 나가신 거죠.
그래서 아니 더 이상 이사장이 아닌데 왜 법인 임금을 가지고 나와요? 본인은 이사장직만 그만이지 뭐 나는 상임이사 아직까지도 상임이사다 이런 얘기를 한 아, 거예요. 본인의 주장이 예예예. 연임이 안 됐으면 더 이상 예. 법인 도장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도장을 갖고 왔어요? 예, 도장을 갖고 가서 은행 가서 비밀번호하고 통장을 바꾸는 바람에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재단도 지금 난처한 상황이 뭐냐면은 월세도 밀려 있고. 아니 그럼 전 직원이 월급을 못 받고 예, 예. 왜냐하면 통장에 네. 통장과 도장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네. 전 직원이 못 받고 월세도 못 내고 예, 지금 공과금도 좀 밀려 있는 상태고 많이 어려운 상태죠, 지금 재단이. 그럼 생활은 어떻게 생활은? 생활은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독일에서도 그 말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네. 독일에서도 그 생활이 어려운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에서도 월급을 한 차례 받고 다음부터는 못 받았었죠. 원래 최순실 씨가 약속했던 게 얼마였는데 네. 어떻게 돼서 월급 못 받게 된 거죠 그때? 원래 최순실하고 한국에서 약속된 거는 세후 350. 네. 독일에서 이제 법인이 설립되니까 그쪽 법인에서 이제 직원으로 등재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세후 350을 받기로 했는데 생활 기반을 글로 옮긴 거 아니에요 독일로 그죠? 그렇죠. 제가 한국 생활 다 당시에 접고 예, 당시에는 제가 최순실한테 이제 한번 한번 잘렸잖아요. 해고를 당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배드민턴 레슨을 하고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는 생선을 나눴단 말이죠. 생선. 예, 예. 그리고 이제 잠을 이제 한두 시간 아니면 많으면 3시간, 4시간 자고 그렇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독일에 가서 이제 350만 원 받는다고 하니까 차라리 50만 원을 덜 받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자. 그래서 거기를 택한 건데 삼성하고 이제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노부장 잠깐 얘기할 좀 하자. 그래서 갔더니 내가 노부장을 350만 원을 여기서 주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그때 독일하고 삼성하고 200억대 계약할 때 아니었어요? 예, 그때? 220억 계약이죠. 예. 자기는 220억을 받지만 네네. 원래 재산도 많잖아. 근데 예. 350만 원을 못 주겠다. 예, 예.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그래서 얼마?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최순실이 얘기하는 거는 독일에서는 세후 150, 한국에서 이제 코어 플랜이 만들어지니까 코어 플랜에서 200만 원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150밖에 못 주겠고 예, 예. 나머지 200은 한국의 법인을 하나 만들 테니까 네, 예. 그 법인으로부터 받아라. 네, 예. 자기 주머니에서는 못 내겠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코어 스포츠 독일 코어 스포츠도 본인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에서 이제 급여가 그 이제 중에서도 150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세금이 나가는 게 아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독일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그럼 한 달 150 받고 끝난 거야 그러면? 월급 받는 거는? 일단 거기에서 등록도 안 됐었어요. 독일에서 코어 스포츠의 그 직원으로 등록도 안 됐고 그 등록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왜 최순실 씨가 접고 딴 데로 옮겼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황당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밥도 못 먹고 네. 난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10월 말쯤이었었는데 엄청 추웠거든요. 난방도 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춥게 이제 난방도 끊었고 예, 부식도 예. 안 주고 예. 간장에서 밥 말아 먹고 있는데 네네. 자고 있는데 이제 누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부장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저희 이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짐 싸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요 부장님 여기 계셔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도 끊고 당시에 또 그래서 이제 박원호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만저만 하다니까는 먹을 거는 있냐? 내가 일주일 있으면 들어가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래서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데이비드한테 이제 박원호 원장이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인 이제 라면 5봉지예요. 5봉 예. 떠나면서 준 게 라면 5봉지 예. 대비들을 통해서 예. 5봉지 예. 5봉지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일하는 직원들이 그 짐을 옮기면서 이제 말이 이제 한 마리씩 옮기니까 저녁에 와서 라면을 또 5봉 중에 3봉지를 또 끓여 먹은 거죠. 처참한 생활이었네. 그러다가 이제 예. 한국에 돌아온 거죠. 그렇죠. 버티다가 예, 돈을 예. 안 줬고 계약대로 안 됐고 예, 예. 최순실 돈도 많은데 예.
왜 그렇게까지 짜게 굴었대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직원들을 도구로만 여겼나? 그렇죠. 그냥 음식점에 놓인 입수시개로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잠깐 쓰는 거예요. 예, 이쑤시개 저희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또다시 사람들한테는 알려졌지만 예. 그 K스포츠 굉장히 악인이네 진짜. 최순실 씨하고 엮이기만 하면 예. 지금도 월급이 안 나오니까 예.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빨리 정해야죠. 또 배드민턴 레슨을 하든 아니면 또 생선시장 나가서 또 생선 나르든. 배드민턴 강사? 예, 예. 뭐 그 생활 또 다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 몸 상태가 배드민턴을 가르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만 바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동호인들하고 게임도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코트를 못 뛰어? 예, 지금 현재 동호인 분들은 실력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뛰어도 제가 질걸요. 예. 저도 한 6개월간 레슨을 받고 그다음에 몸을 만든 다음에 코치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주 높은 레벨 동호인들 말고 예, 전국에 배드민턴 동호인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네. 네. 그중에서 이제 초보나 중급 정도 네네. 전국 배드민턴 동호회 한마디 해줘요 그러면.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아 저요? 어. 좀 일자리 좀 주세요. 구인 광고. 네. 노승혁 코치가 몸을 조만간 만든다고 하니까 예, 예. 연락 부탁드리고요. 예, 섬도 가겠습니다. 저기 독일 예. 재산을 안민석 의원은 계속 추적한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 독일 관련해서는 본인이 도와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네. 하게 되면 예. 계속 참여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뭐 도와드릴 부분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최순실이 봤던 부동산 부동산들. 물건지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뭐를 알고 뭐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단지 최순실하고 어떤 물건지를 봤는지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도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독일 재산에. 예를 들어서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네. 앞으로 이제 최순실 아마도 다음 정권은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 혹은 예, 예.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예, 예. 계속 추적하는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질 것도 같은데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참여를 하는데 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압니다라고 해서 참여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고 아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예. 네.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 요청이 오면 계속 할 수는 있다. 네, 이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먹고 살기가 이제 목공역이 이제 포도청이라 아니 그러면 그렇게 중간중간 힘들었고 최순실 그 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 또 최근에는 급여도 안 나오니까 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어떻게 먹고 상황에서는 살아가는가.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박근혜는 탄핵이 됐고 예, 최순실은 구속이 된 상태고 예, 그 여타 사람들도 다 구속이 됐지만 예. 1심도 지금 안 끝난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예,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대법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빠르면 뭐 올해 끝나겠죠. 빠르면 대법이 올해 끝나겠는데 그 전까지는 어떠한 그 정상적인 직장을 못 구할 것 같아요. 아, 그 일 때문에. 예, 예. 왜 본인이 그러냐면 증인으로 불려 나가기도 하고. 예, 예. 뭐 제가 정상적인 직장을 구한다 하더라도 뭐 검찰에서 또 뭐 도와달라고 하고 재판에서 증인은 나가고 하게 되면 이거 어렵지. 예, 고용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일에 계속 앞으로 참여하겠다는 거는 본인이 어쨌든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 기여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갚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법까지 끝날 때까지는 저는 이제 제 삶이 아니죠. 그들이 형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무엇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정해야죠. 그때까지는 지금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힘들지만 뭐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파지를 줍더라도 예. 거기에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거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네, 재판이 끝날 네, 때까지. 네.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노승일 씨를 굳이 오늘 다시 한번 뵙자고 한 거는 네. 사실 이런 큰 사건이 나면 꼭 내부 고발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죠. 하긴 하는데 내부 고발자들이 그런 역할을 한 다음에 보통 다 잊기 마련인데 네. 그 내부 고발을 했던 이유로 거꾸로 네. 그 업에서 쫓겨나거나 그 업계에서 쫓겨나거나 네. 혹은 뭐 개인적인 삶을 굉장히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내부 고발자 그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더니 엄청난 고초를 많이 겪었더라고요. 네. 뭐 직장에서도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된 사례도 있고 아니면 복직이 안 된 사례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좋은 일을 한 건데 그분들은 이제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케이스가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우선은 잊진 말아야 되겠다. 예. 기본적으로. 노승일 씨한테 고마워하는 분도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래서 예. 배드민턴 동호회한테 연락을 하자는 거지. 예. 연락을 기다려보자는 거지. 오늘 무슨 대단한 비리를 폭로하거나 네.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을 폭로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네. 헌재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승일 부장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네. 잊혀지지 말라고 한번 짚어보려고 한 겁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배드민턴 동호회 예. 전국에 계신 그 배드민턴 동호회 그 회장님들 자리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또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WK 조성민 대표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면서 만났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진술을 이미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서 왜 직접 그 배드민턴 팀 창단 요구를 했냐? 그럼 이건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내가 나선 거다. 여기서 끝날 줄 알겠죠. 그런데 왜 그걸 WK가 맞도록 했냐? WK는 최순실 씨 회사란 말이죠.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회사인지 몰랐다. 그럼 누가 소개해줬냐? 최순실 씨밖에 없거든요. 그 답변이 하다 보면은 이게 빠져나가기 힘들단 말이죠. 이렇게 질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그랬다. 근데 왜 WK가 그러면 스포츠 발전은 왜 꼭 최순실 씨 회사가 해야만 하느냐라는 각도로 좁혀 들어가면 갑자기 묵비를 하면 또 불리해요. 진술이. 그럼 답변을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이런 상황,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아프신 거 말고는 어떻게 나갑니까, 이게. 맞아.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옆에 앉아있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거 불리하게 돌아간다. 나중에 진술서가 불리하겠다 싶으면 앰뷸런스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형사재판에서요. 최순실 씨 경복초 라인이었던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나와서요. 최순실 씨에게 샤넬백에 이어서 4천만 원도 줬다라는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새롭게 나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KD코퍼레이션 대표가요. 삼성에 납품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최순실 씨가 삼성은 얘기가 안 먹힌다 라면서 잘랐고요. 이후에 현대차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 거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삼성은 내 거라는 거죠. 내가 먹는다. 네. 삼성 건들지 마. 새로 나온 내용이네요. 예. 샤넬백 4천만 원은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서 원래는 삼성이 하고 싶었는데 삼성은 내 거야. 거절하고 자기가 이제 통으로 드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잘한 거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재판에 진행돼 갈수록 디테일들이 나와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또 있습니까? 재판 관련 나온 소식이? 재판 관련된 건 어제 권오준 그리고 KD코퍼레이션 대표 2명이 나와서요. 이 관련된 내용이고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이 취소됐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던 것 같은 그죠?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두 재단이 불법적인 설립 운영으로 인해서 공익침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를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노승일 씨, 박헌영 씨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 당장 뭐 먹고 사나.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노승일 씨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도 역시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본선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짓는다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선 기간이 되면 정치적 영향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선 기간에 예를 들어서 구속해서 역풍이 불까봐도 그렇고, 그렇게 대선 기간까지 끌고 가려고 할 수 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정치적 시기가 민감한 시간이 되면 어떤 딜의 여지도 열리고. 그러니까 조사가 쉽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게다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최순실 변호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게 이제 강압수사, 압박수사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프레임이었죠. 생각해보시면 최순실 씨 갑자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그러고. 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외쳤었죠. 박영재 씨 부인. 김영재 씨 부인요. 김영재 씨 부인 예. 박채윤 씨도 예. 아직 조사도 안 받았는데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앰뷸런스 실려간 거 생각났습니까? 예, 그렇죠. 병원 갔다 왔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었죠. 네, 아무런 문제 없다고. 조사를 받기 전에 너무 일찍 퍼포먼스에 들어간 거죠. 나중에 특검이 아직 조사 시작도 안 했는데. 여하간 이런 강압수사, 압박수사 프레임을 저쪽 변호인단에서 자주 구사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늦은 저녁쯤에 조사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아프실 수도 있다. 예. 개인적인 관점 포인트입니다. 급히 아프실 수 있다. 네, 사실 검찰 입장에서 한 번 더 부르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사가 사실 마무리되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 번 더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프셨기 때문에 그 시기를 또 잡는다고 조정을 할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대선 기간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늦은 저녁에 아프실 경우는 그렇고, 늦은 그 오후에 더 빨리 아프실 예정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진술 관련해서 계속 연습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답변은 심플하게 두 가지일 거라고 봐요. 최순실 관련은 모른다. 나를 알지 못했다. 이때까지 쭉 일관된 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거는 뭐 국정 운영. 예, 선의와 정책. 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었다. 그 나머지는 묵비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묵비를 하면 아무것도 안 쓸 것 같죠. 묵비를 하면 점점점 찍을까요? 검찰이 조속 꾸밀 때? 아닙니다. 뭐 씁니다. 그때도. 묵묵부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묵묵부답하며 핸드폰을 만질 것 같다. 이렇게 뭘 써요. 실제.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묵비를 하다가 검찰도 이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데 당연히 말로만 묻겠어요. 뭐 안종범이나 또는 정우성 관련해 구체적인.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정부는 어제 4대강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보호에 수문을 열어 물을 대량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녹조 현상에 대해 여름의 고온 때문이라며 4대강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왔죠. 그러다 마침 이번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물을 방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를 설치하기 이전부터 예견되었고 매년 학계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걸 이제야 마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발표하게 됐다는 식입니다. 물을 가두면 썩는다는 게 무슨 5년씩 따로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엄청난 자연의 비밀입니까? 그걸 정말 몰라서 여태 그냥 둔 겁니까?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설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다음 정권에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태 불가능했던 것들이 마법처럼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는 더 이상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자, 9시 반이면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네요. 네. 드디어 오늘 출석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합니다. 혐의가 몇 가지더라고요.
네, 총 13가지인데요. 삼성으로부터 뇌물 433억 원 받은 등의 혐의를 포함해서요. 네. 블랙리스트 혐의 등 다양합니다. 언론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포인트를 짚고 있는데, 김은지 기자는 뭐가 관전 포인트입니까? 수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제 오늘 출석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뭘 주목해서 보실 예정이에요? 예, 우선은 오늘 나오실지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지 나오죠. 않나 오늘 싶습니다. 나옵니다. 네. 여전히 말씀드렸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아프실 예정이다가 안 아프실 예정으로 바뀌었다고. 예, 네. 몇 차례 나오지 않았던 전력이 있어서요. 여전히 오늘-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오실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가 조사 도중에 아프실 예정이지 않을까. 조사 도중에 이제 나오시는 건 나오는 거고 조사를 받는 건 받는 건데 도중에 아프실 예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혐의가 너무 많거든요. 13개. 제 경험상으로는 이 정도 혐의면 무조건 자정, 아무리 빨리 해도 자정을 넘겨요. 예,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변호인단은 지금 이제 점점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도령이라는 건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도령이라는 건가요? 아마 본인을 지칭해서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현장 기자들의 주어는 이야기 없는 거죠. 들어보면. 예, 예. 나는 정도령이다. 아니면 너는 정도령이다도 아니고 그냥. 이게 이제 뭐랄까요. 다 모이네요. 지난 며칠 전에는 마마라고 부르는 분도 있지 않았었나요? 네, 60대 여성분들이셨는데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해서 3일을 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3회를 굶었다고? 예. 여기서 마마는 호환 마마입니까? 이분들 서로 연락하나요? 굉장히 보기 드문 분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시네. 네, 또 어제는 훈장 차림을 한 연두색 두루마기와 정자관을 쓴 분이요. 국민교육헌장을 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요. 아니, 훈장 복장을 하고 왜 국민교육원장을. 네, 네, 그 이유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참. 이분들 연락하나 봅니다, 서로. 예. 퍼포먼스 현장입니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학교 근처고 주택가인데 벌어지면은 이 주변 주민은 어떡하나요? 네, 그래서 지난 4일간요, 112에 신고된 건만 150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신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행과 대화하는데 옆에서 대화 듣고 박사마 회원 7명 가량이 몰려와서 사과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하고요. 옆에서 듣는다고? 예. 그 듣는데 지나가다가 왜 사과하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게 말을 하던가. 네. 게다가 박사모로부터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빨갱이 나타났다라는 이유로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당했다 신고도 했었고요. 예. 뭔가 거기가 블랙 코미디 현장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요 학생 안전 보장해 달라면서 캠페인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을 향해서도요 조작된 거 아니냐, 어디서 왔냐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가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 이분들이 아마 이게 검찰로 출석하는 자체를 반대하겠죠. 막았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오늘 그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지지를 조사하면 제 생각에 4~5% 나옵니다. 예. 이분들이 있어요. 그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는 김진태 후보에게 가지 않을까. 아직 김진태 후보를 여론조사에 포함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는데 제 생각에 한 4~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이. 지난주 갤럽 조사부터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본 경선에 올라갔죠. 예. 네. 4~5%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이따 이제 관련 뉴스 남은 얘기하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최순실 씨 형사재판 열렸는데요. 여기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나왔습니다. 직접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여자 배드민턴 팀 창단 요구를 직접 받았다. 진술, 뭐, 녹취, 뭐, 물증 이런 걸 탁 들이댈 수 있잖아요. 네, 핵심 증거들이죠. 네. 그때 묵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묵비권 행사해 봤어요? 제가 행사해 봤는데, 2번이나. 이 조사받다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뭔가 나오면, 구체적인 게 나오면 답변하고 싶어요. 근데 옆에서 변호사가 대신 말해줄 수 없거든요, 절대. 말을 시작한 걸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이 한번 터지잖아요?
근데 변호사 옆에서 보기에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 그럼 쉬는 시간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의논하에 급히 아프실 예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인근에 그 대형 병원,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에 미리 가 있으면 특종을 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늦은 오후에 아프실 때는, 불리한 증언을 했다. 불리하게 흘러간다. 그럴 때고. 늦은 저녁에 아프시면은, 이게 무리하게, 늦게까지, 강압적으로. 네. 이런 게 아니겠는가. 또 호칭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법조인들이 있었는데요. 피의자라고 부를지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를지에 따라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조사받는 사람의 심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그런 기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여하간 끝까지 묵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말문이 터지는 순간 저는 불리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변호인들이 판단해서 급히 아프실 예정으로 해서 이제 가까운 대학병원 뭐 있습니까? 이쪽,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데. 강남의 삼성병원도 있고요. 좀 더 멀어요. 예, 가까운 데 예, 강남 예. 세브란스. 예. 둘 중에 한 군데 기자들 미리 보내서 뻗치게 하시면. 네. 가장 가까운 병원은 가톨릭 성모병원입니다. 그래요?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군데 예, 예. 한 군데 미리 대기하시면 특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제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네.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너무 불리해. 네. 방법이 뭐 있나요? 뭐 아프실 예정인 거죠. 자, 다음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는 계속해서 친박단체 집회가 열렸는데요. 친박단체들은 검찰 출두 자체를 반대한다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도령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나체로 시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관중이 난입해가지고 벗고 뛰잖아요. 예. 나체 시위를 하면서 이제 외치는 구호가 중요한데 굉장히 나체 시위도 정치적인 나체 시위도 많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정도령이다, 정도령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령 이게 예.